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제품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입니다. 인스타360이라고 하면 360도 카메라, 이걸로 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 들어서 인스타360은 프로 2 같은 제품도 있고요, 에이스 프로 2라는 장비도 있는데요. 에이스 프로 2는 엄청난 제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카메라만 써야 된다면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카메라인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직접 살펴보시죠. 제가 이 제품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 A가 있고 카메라 B가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가 더 우수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마이크 같은 경우도 둘이 다르죠. 이게 A에서 들어오는 소리고요. 지향성이라는 게 있으면 주변 소리는 좀 억제되고, 이게 B에서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지향성이라는 게 있으면 주변 소리는 좀 억제되고, 야간도 다릅니다. 야간은 이런 식이에요. 흔들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인스타360이고 어떤 것이 오즈모 액션 5일까? A가 에이스 프로 2였고요, B가 오즈모 액션 5였습니다. 지금 둘 다 최강의 액션캠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들 마음에 더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에이스 프로 2가 야간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플리커 프리라든지,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포장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일단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 하고 코 엔지니어드 위드 라이카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8K AI 파워드 액션캠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8K라는 거, 지금까지 있는 액션캠 중에서 유일하게 8K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쓰는 카메라는 소니 FX3인데요 FX3 같은 경우는 가격이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인데 4K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터무니없이 작은 물건인데, 이렇게 작은 물건이 지금 8K라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코 엔지니어드 위드 라이카 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카 렌즈를 쓴다고? 지금 요만한 카메라에서?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라이카 M10을 따로 갖고 있는데, M10 같은 경우 렌즈가 대충 1000만원 합니다. 뭔가 잘못됐죠. 어쨌든 그 라이카 딱지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드네요. 1.3분의 1인치라고 써 있습니다. 센서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을 텐데, 지금 액션캠들은 다 1.3분의 1인치를 고집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큰 액션캠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듀얼 AI 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I 칩을 하나 쓰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써서 이 멀티태스킹도 가능하게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딩, 로우 라이트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우 라이트 퍼포먼스를 굳이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화소수가 높아지면 밀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센서에 하나의 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노이즈가 커진다고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AI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더 많은 센서들이 주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곳이 정말로 노이즈인지 아니면 그곳이 정말로 컬러인지를 확실히 구분해내는 기술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의 센서에서 노이즈 생겼을 때는 이게 노이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4개 센서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노이즈의 여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마이크에 있어서 가장 자신이 있다는 건데, 이 마이크는 오즈모 액션이라든지 기타 등등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뛰어난 걸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죠. 뒤에서,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 똑같아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예쁜데요. 일단 에이스 프로 2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렌즈 큰 거 보세요. 렌즈가 라이카 렌즈다 보니까 이렇게 큼직한 렌즈를 보여줍니다. 액션캠 중에서 렌즈 직경이 가장 크죠. 그리고 마운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석을 통해서 가까이 가면 달라붙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를 보면 마이크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면 분리되게 돼 있는데, 안에 흡음을 할 수 있는 스펀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음 스펀지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바람 소리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물에 들어갔을 때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스펀지가 젖게 되면 이 물이 빨리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덮개도 별도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깔끔하고 좋죠. 그리고 다른 제품들하고 다르게 진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징 하고 떨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에이스 프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확인 버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심리스하게 잘 작동된다는 게 너무나 기분 좋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 30, 40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네요. 와, 너무 자연스럽잖아. 활성화 성공. 바로 이렇게 작동된다고. 동영상인데? 띡? 아, 이렇게 된다. 네, 잘 나오죠? 그리고 저는 이 프리프레임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앱들도 이런 게 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걸 잘못 찍으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회사의 액션캠을 가지고서 이걸 찍었는데 심지어는 그 상황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아이오닉 9을 디자인하신 유명한 디자이너분, 이날만 만날 수 있는 정말 귀한 분이었는데 이분을 인터뷰해 놓고 이렇게 찍혔습니다. To create this future mindscape, this 디자인 노트도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잘려서 안 나왔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세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서를 세로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 되게 유용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양쪽이 사라져 버리면 어떡해. 그거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위험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한 번에 찍어서 이렇게 가로로 하거나 세로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 너무 좋아요. 지금 영상 저희가 내보내면서 8K로 영상 찍어서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8K가 뭐에 필요하냐 라고 했는데, 이렇게 촬영하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줌이 됩니다. 더블 클릭 다시 하면 줌이 빠져요. 그래서 이걸 광각으로도 쓸 수 있고 2배 줌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2배 줌을 했을 때 보통 디지털 줌을 쓰잖아요. 이 센서가 이미 8K니까 그 중에 4K만 가지고서 줌을 한다는 얘기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K로 찍은 거 나중에 후작업을 통해서 줌을 해도 괜찮고,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액션캠은 정말 와이드 앵글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브이로그로 촬영을 할 때는 저 멀리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찍혀야 되고 일반 카메라, 아이폰 카메라처럼도 찍혀야 되는데 그런 것들 문제없이 찍힌다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나 유용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K라는 게 이 센서 하나 좋을 뿐인데 이 센서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정말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제품에 플립 기능이 들어있어. 사실 처음에 저는 이게 뭐에 필요한가, 여기 디스플레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쓰면 되지 이걸 왜 뒤집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플립을 해서 놓고 보면 아, 요 정도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했네. 이렇게 작은 데에서 보면 보통의 경우는 그냥 얼굴이 있구나 정도를 아는 정도예요. 그 안에 뭐가 좀 잘못됐다거나 옷이 뭐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보는데도 잘못되어 있는 걸 발견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크기가 있어야 충분히 화면이 제대로 찍히고 있구나, 가장자리 비율까지 모두 다 봐서 이 영상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이 플립 기능이 그만큼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플립이 되면 어딘가 부딪히거나 해서 손상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충격을 받아도 열리지 않고 양쪽을 동시에 눌러야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락 장치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잘했죠? 꼼꼼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리니어를 했을 때 왜곡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와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수직은 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가장자리를 일일이 펴서 이런 것들을 왜곡을 정말 잘 보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AI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됩니다. 이렇게 360도는 그렇게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360도는 그렇게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고개만 돌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도 아이고, 괜찮아 이거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죠. 원래 360도 카메라를 만들던 회사잖아요. 안정화 기술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영상 모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벌, 스타랩스, 대시캠, 블랙박스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떼고 이걸 블랙박스로 사용하면 그러면 번호판 진짜 잘 보이겠다. 모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사용할 일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저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퓨어 비디오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퓨어 비디오라는 것은 다른 회사 같으면 나이트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나이트 모드라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트 모드는 밤 시간을 위해서 낮 시간을 조금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퓨어 모드는 낮 시간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퓨어 비디오는 낮이건 밤이건 최적의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밤에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촬영을 해도 퓨어 비디오는 그만큼 맑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밝게 찍혀요. 자, 경쟁 모델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밝은 그런 화면을 보여줍니다. 깨끗하기도 하고요. 어둡더라도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잘 찍힌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센서도 좋고 그만큼 렌즈도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AI 기술까지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잘 억제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ND 필터가 있어요. ND 필터는 PL 필터, ND8, ND16, ND32 있습니다. 스크린 프로텍터가 있는데요. 사실은 스크린 프로텍터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충분히 광성이 확보됐기 때문이죠.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이겁니다. 포터블 차징 케이스. 이거는 필수적이지 않나. 차징 장치 같은 경우는 2개씩 이렇게 충전이 된다. 케이스에 2개씩 갖고 다니면 이 케이스 자체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도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이 되고 있죠. 이런 거 아주 재밌고요. 이 배터리 케이스면서 동시에 메모리도 2개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에이스 프로 말고 360도 카메라들 X4, X3 배터리도 여기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1000mAh짜리 배터리고요. 이 자체를 충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케이블을 통해서 다른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외장용 파워뱅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여러 가지로. 자, 그리고 다음은 GPS 리모트입니다. 이야, 이렇게 작다고? 오, 야, 진동이 있어요. 카메라 설정에서 리모컨을 연결하세요. 리모컨 이거겠다. 연결됐어요. 아니, 실제로 시계야. 아니, 이거 애플워치보다 더 멋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 장치는 이렇게 원격에서 촬영하고 원격에서 중단하고 그리고 리모트에서 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 밖에다 붙여놓고 여기서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팅도 몇 가지 바꿀 수 있고 모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퓨어 비디오라든지 다른 비디오로 바꿔서 아니면 뭐 타임랩스 같은 거 할 때 밖에 추운 데서 봐야 되잖아요. 차 안에 들어앉아서 거기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빼서 여기다가 놓고 충전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식으로 충전하고 싶지 않다, 난 분리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석으로 딱 붙기 때문에 충전이 쉽게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단순하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거나 스위치를 온오프 하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는 GPS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면 GPS 태깅을 이 영상 안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자동차 레이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GPS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속도 같은 것들, 위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나중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에이스 프로 2를 한 2달째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사서 이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일본의 모터쇼 행사장에 유호빈 작가가 직접 이걸 들고 가서 이것만으로 촬영을 다 해왔는데 음성은 따로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나온 걸 볼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저는 김한용이 모카 채널에서 아, 나왔습니다. 모카 채널. 한국 분이신가요? 네네네. WRC 팬이셔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요 정도 나왔습니다. 요 정도. 와, 대박이죠?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이 요크모크라고 하는 스웨덴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차를 가지고서 눈길을 마구 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눈길을 마구 헤쳐나갈 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할 텐데 이번에 저희가 챙겨가는 제품은 바로 이 에이스 프로 2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주 절경들 그리고 눈길 주행 모습 이런 모습들을 직접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하면은 사실 너무 지나치게 업계에 있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모카의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고 계신 소얌님께 한번 드려보고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 일을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처음 뵙는 분이라고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번 제 소개를 네, 좀 짧게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맛집 리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소얌이고요. 소정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를 사용해 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셨죠? 일단 액션캠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행 갈 때 찍으려고 하잖아요. 저도 여행 갈 때 약간 액션캠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요즘 네. 곽튜브님이라든지 뭐 여행 네. 유튜버들 다 액션캠을 쓰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그냥 핸드폰으로 찍게 되면은 떨림이나 그런 거 다 노출되고 하는데 액션캠은 그런 걸 좀 덜하고 그다음에 광각으로 찍을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을 때 정말 그걸 다 느낄 수 있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 딱 찍는다. 근데 네. 자기 찍히는 걸 못 보잖아요.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더라고요. 지금 소야민이 실물보다 훨씬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커트 이거.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만약에 후면으로 찍었을 때 촬영 나는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촬영했다 해가지고 뭔지 봤는데 와 20분 찍었는데 촬영 안 됐어. 뭔지 그게 알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찍힐 때 빨간불이 이렇게 다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요걸 텔리램프라고 얘기하는데 텔리램프. 사실 방송 장비는 다 있는데 네네네. 이상하게 아이폰에도 이게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진짜 열받는 것 한참 찍었는데 보면 여기 동그라미로 돼 있어. 맞아요. 찍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표시가 좀 확실하게 좀 되면 좋겠는데 맞아요. 왜 애플은 요거 네모나게 바뀌는 거 요거 하나냐? 갑자기 열받네 생각하니. 네, 쇼츠 많이 찍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쇼츠는 보통 세로 아닙니까? 맞아요. 얘는 세로로 찍는 모드가 또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프레임이라고 해놓으면 네. 이렇게 프레임이 가로고 이렇게 네. 프레임 세로잖아요.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어 놓으면 나중에 앱에서 네. 난 세로만 추출할래. 그럼 세로로 딱 추출이 되고 아. 가로로 추출할래. 그럼 가로로 추출이 돼요. 아무렇게나 찍어 놓고 나중에 편집한다. 얼마죠? 좋네요. 음. 그리고 인식도 엄청 잘하지 않아요? 사람 인식. 포커스 같은 거를 사람을 한 명만 잡는데 네. 사람 두 명을 잡아서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어두운 화면도 생각보다 잘 잡는 것 같던데요. 그것도 네. 모드가 있는데 네. 여기 모드가 퓨어 비디오라는 모드를 해놓으면 네. 그런 퓨어 비디오가 그렇게 잘 나와요. 오. 아무튼 지금 퓨어 비디오는 이렇고 퓨어 비디오 아닌 상태 일반 동영상은 이렇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계속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보시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려요.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 이끌